자, 오늘은 4단원 주장과 근거로 판단해요.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그 주장과 근거 그리고 논설문의 형식 이런 것들을 토탈하여서 타당한 근거를 들어 알맞은 표현으로 논설문 쓰기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전 시간에 우리 공부한 사회와도 좀 연관이 될 거고요. 그래서 사회 시간에 선생님이 과제를 따로 내주지 않았는데 여기 있는 국어의 내용과 뭐라 그럴까요? 합체해서 예, 연계하여서 그래서 과제를 논설문 쓰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제로 사회와 국어를 같이 예, 학습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먼저 교과서 138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선생님하고 과제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138쪽과 139, 140, 141쪽까지 문제를 한번 착착착 읽어보시고요. 142쪽까지네요. 문제를 한번 착착착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순서가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머릿속으로 떠올린 다음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을 볼게요. 논설문은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글이기 때문에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자 하는 내용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서론 부분에 들어갈 문제 상황을 먼저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1번을 보시면 여러 가지 문제 상황에 대해서 3가지 정도 예시가 나와 있어요. 먼저 1번, 그림을 보고 주장을 펼치고 싶은 문제 상황, 스마트폰 중독. 예, 요즘 초등학생들뿐 아니라 어른들도 굉장히 문제죠. 그 다음, 즉석 음식, 예, 패스트푸드. 패스트푸드의 안 좋은 단점은 아마 여러분들 많이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쵸? 그 다음, 이거는 편독. 그래서 한 가지 종류의 책만 읽는, 만화책만 읽는 친구들도 있고, 예, 그냥 소설책만 읽는 친구들도 있고, 뭐 이런 친구들이 있죠. 이거 말고 다른 문제 상황 생각해 볼 때요, 공동의 문제. 선생님은 사회에서 우리 얘기했던 학급 회의에 올라갈 수 있는 내용, 뭐 자리 배치라든가, 그 다음에 운동장 사용, 그리고 급식실, 급식실 사용, 예, 요런 내용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문제 상황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고운말을 사용하는. 작년에 이거 가지고 예, 수업도 했었는데요. 예, 고운말 사용에 대한 내용.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선생님은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선생님이 작년 겨울에 요거 때문에 엄청 힘들었었는데 요런 내용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있을 수 있죠. 네, 이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요것도 네. 이거 이외에도 아마 여러분들이 살면서 느낀 문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사회에서는 이러한 문제 상황들을 대화와 타협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명하게 해결해 나가고 민주적 절차를 이용하자 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논설문을 이러한 문제적 상황을 우리가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대화하는 기술을 말이 아니라 글로 쓴다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예, 더 접근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네, 선생님이 여기 예시로 준 요것 네, 선생님이 예시로 준 이것뿐 아니라 여기는 예, 문제 상황 모두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만들어낸 문제 상황도 아주 좋습니다. 새로운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문제 상황 예, 포함하여서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어떤 것으로 예,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하나를. 그래서 어떤 것으로 논설문을 쓸 것인지 먼저 정해 주시고 아래 가로 1번, 가로 2번을 예, 여기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2번으로 이동할게요. 자, 2번. 그러면 이 2번에서는요, 우리가 정한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주장을 정할 거예요. 주장은 여기도 서론에 들어가는 거예요. 1번도 서론의 내용이거든요. 여기도 예, 서론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고운말을 사용하자. 뭐 이거를 한다고 한다면 주장. 네. 뭐 이렇게 한다면 그 다음 이 근거는요. 물론 우리 머릿속에서도 고운말을 왜 사용해야 하는가, 고운말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네, 당장 떠올릴 수 있는 근거도 있을 거예요. 뭐 친구와 관계가 좋아진다, 뭐 이런 내용이요. 이런 것들도 바로 떠올릴 수도 있겠지만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만한 근거는 모두 다 알 수 있는 근거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조사를 해주는 것이 네. 그래서 왜 고운말을 써야 하는가? 그러면 도대체 고운말을 쓰지 않는 예를 들어 욕설 아니면 은어, 비속어 이런 걸 쓰는 친구들이 한 초등학생 중에서 한 몇 퍼센트 정도가 그런 욕설을 사용할까 하는 것을 인터넷에서 조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상황을 더 확실히 드러낼 수도 있겠죠. 또 근거로 만약에 뭐 친구와 관계가 좋아진다. 그렇다면 인터넷을 통한 혹은 인터넷뿐이 아니라 다른 어떤 책 속에서 도서에서도 예, 진짜 이러한 사례가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 이 사례라고 그러면 나의 개인적인 사례보다는요 유명인 아까 선생님이 사회 시간에 뭐 히틀러라든가 소크라테스의 예를 들었었어요. 다수결의 원칙 얘기하면서 그처럼 유명인 누구나 알 수 있는 사람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면 더욱 풍성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예, 근거를 조사해야 한다는 것. 예. 물론 여러분들이 바로 막 생각해낼 수 있는 근거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렇게 그냥 생각한 내용이 있다면 이것을 부연 설명하는데 아 정말 그렇구나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한 확실한 사례가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확실한 어떤 기준치, 뭐 설문조사 결과라든가 아니면 뭐 속담이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고사성어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뭐 이러한 이러한 속담을 이용해서 설명을 하면 더욱 풍성한 내용이 되겠죠. 예, 그래서 근거를 정리해 보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넘길게요. 선생님이 얘기한 내용이 바로 이 3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거 1, 친구와의 관계를 근거로 듣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자, 이렇게 속담을 활용할 거고요. 그 다음 조사를 해서 두 번째 근거에 대해서 조사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넣을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자료, 부연 설명할 때 사용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설문조사 결과. 네, 이런 것을 활용하면 훨씬 믿음이 가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연필이 인터넷이나 신문에서 찾아보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정확한 수치를 담긴 도표나 통계자료 활용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찾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요거를 다 찾았다 그러면 그 다음은 쉽습니다. 선생님 생각할 때 쉬워요. 4번은 짝과 판단의 복인데요.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생략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5번에 가서 논설문을 쓰도록 합니다. 서로는요. 1번과 2번에서 찾은 문제 상황, 그 다음 주장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본론은 근거, 그리고 이 근거를 풍성하게 쓰게 해주는 부연 설명. 이 부연 설명 때문에 우리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결론은 요약하거나 우리 주장을 한 번 더 강조하는 그래서 5번 여기에 쓰는데요. 아마 자리가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 5번이 아니라 배움 공책에 쓰시기를 더 배움 공책에 쓰면 더 좋겠어요. 근데 배움 공책에 쓰면 사실은 좀 잘 안 보이기는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더 나을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때요? 먼저 141쪽, 요 처음부터 여기까지, 끝까지 쭉 쓰고, 만약에 자리가 모질라면 그 뒷부분은 배움 공책에서 한 장을 찢어가지고요. 쓴 다음에 이 위 앞에다가 풀로 붙여주는 거예요. 어때요? 대신 풀칠을 이 전체 다 하면 안 되고요. 여기에만 풀칠해서 이렇게 종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든지. 그래서 예시로 종이를 이렇게 찢어서 배움 공책에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썼으면 배움 공책 한 장을 찢어서 여기에만 풀칠을 해요. 이렇게 붙이고 여기에다 나머지 내용을 적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이렇게 완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없으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또 있어요. 뭐냐 하면 바로 이거예요. 6번 우리가 글에 쓰인 표현이 적절한지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시간에 배운 건데 일단 객관적인 표현을 써야 한다. 그 다음 모호한 표현은 쓰지 말자. 그리고 또 절대 반드시 이런 건 쓰지 말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잠깐 교과서 돌려가 볼게요. 교과서는 136쪽입니다. 136쪽에 나는 자전거 타기를 자전거 타기보다 걷기를 더 좋아한다. 그래서 걷기는 좋은 운동이다. 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좋아하니까 그것이 맞다. 뭐 이런 나의 생각이나 느낌, 요거는 적절한 근거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 생각에 괜찮은 것 같다. 이런 나의 생각. 이건 아닙니다. 내 생각은 근거가 될 수 없어요. 고운말을 쓰면 나는 기분이 좋다. 그래서 고운말을 써야 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알았어요? 네. 내가 고운말을 쓰면, 고운말을 쓰면 친구들이 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고운말을 써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는 괜찮죠? 근데 뭐 더 구체적으로 하고 싶으면 친구들이 정말로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지 뭐 친구한테 인터뷰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설문조사를 한다거나 그것을 도표나 통계로 나타나는 자료를 찾아본다거나 이런 확실한 근거 확실한 구체적인 설명 그 기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모호한 표현 이거죠. 적당히 적당히 그다음 나는 고운말을 써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때로 화가 났을 때는 안 써도 된다. 뭐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럴 때는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입장 표명은 이거는 안 돼요. 논설문에서 쓰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여기 반드시 절대로 이러한 단정하는 표현은 활용하지 않는다. 논설문에서는 논설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글에서는 잘 활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신이 적절한 표현을 사용했는지 판단을 친구들과 나누어 읽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셔야 되고요. 요거는 나중에 학교 나올 때, 등교 개학할 때 그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별로 뭐 좀 돌아가면서 읽고 그리고 나서 7번을 7번 내용을 점검을 해본다든지 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143쪽입니다. 자, 여기는 같이 할게요. 이 단원에서 공부한 내용을 되돌아보며 알맞은 말을 네모 안에 써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먼저 써보세요. 네. 자, 여기에는 어떤 말이 들어가야 하나요? 그렇죠. 여기는 다음 두 번째 여기는 어떤 말이 들어가죠? 네. 마지막 여기는 그러면 요 네모 박스 중요하거든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론에서는 글쓴이가 글을 쓴 문제 상황과 글쓴이의 주장을 밝힌다. 본론에서는 글쓴이의 주장에 적절한 근거를 제시한다. 결론에서는 글 내용을 요약하기도 하고 글쓴이의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할 수도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공부는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논설문 쓰기에 집중하여 주시고요. 잘 두었다가 등교 개학할 때 학교에 가지고 옵니다. 네, 143쪽 아래쪽에 있는 생활 속으로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